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죠.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몫을 지명한 건데 임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명이죠?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형식적으로 봐서도 전혀 그거는 뭐 수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고 임시적 보충적 지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고요.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네. 지금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 방조 또 증거인멸 피의자로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지금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 피의자를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 이 자체가 내용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은 자제하는 게 우리 헌법에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임명을 안 했거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2017년에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네. 사실 당시에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전례나 관례, 내용이나 형식 모두 면에서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그 헌법의 해석을 이제 현상 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요 규정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말 그대로 현상 유지로 보느냐 대통령이 하는 모든 권한을 보느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해설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명확하게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도 훨씬 중요한 모든 국가적인 사항을 매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고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헌법재판소 관련된 소위 3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얘기하자면 마은혁 자동 임명이죠. 이제 국회가 통과를 하면 그냥 대통령이 이제 사인 안 해도 소위 자동 임명된다라는 마은혁 자동 임명 법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미선은 문영배 이제 그 임기 연장법이라 부를 수 있는 이제 쭉 임기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네, 법안.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권한 대행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 소위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이거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본다면 기존의 법으로는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 단독으로 그럴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거기에 명시한 부분이 현재는 지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지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헌법 해석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라고 하는 한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 단체인데요. 거기에서도 이거는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헌법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권위자들이 이 헌법에 대한 해석을 이미 오래전부터 했고 헌법학계에 이 오래된 다수설입니다. 거의 뭐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 하는 게 맞고요. 한덕수 대행께서 요즘 제가 보니까 이 막장 드라마의 빌런 역할을 지금 자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이번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데 왜 이 시점에 했을까요? 지난번에 저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극한 발언들 민주당에서 했었습니다. 네. 뭐 그 현장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몸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강요를 했었습니다. 국회 이름으로 추천이 됐다곤 하지만 국회 이름이라기보다는 한쪽 단의 단독 추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때 지속적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그리고 많은 정계에서는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점에서는 굳이 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면 되고 어차피 대통령 탄핵 판결이 4월 18일 두 분의 재판관 임기 종료 전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두 분 인사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마은혁 임명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이미 우리 이 법조계나 정계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던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볼 필요는 없다. 충분히 마은혁 임명할 때 후임 인사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이 거의 예상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도 임명의 시기가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절차를 밟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제 특정 집단이 이게 월권 행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잘했다라고 말한 집단도 또한 있습니다. 헌법의 해석이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총리 권한대행께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실 때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라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음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났으니까 이제 영향을 줄 이유는 없으니까 지금 임명과 지명을 한 거다. 왜 이 시점에 했다고 우리 권 의원님은 생각하세요? 뭐 시점도 굉장히 안 맞습니다. 우선 형식과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뭐 시점은 어떻게 보면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헌법농단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대통령의 중대한 이 고유 권한은 자제하는 게 대행으로서 맞다. 이게 우리 헌법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깊이 숙고했고 뭐 요즘은 뭐 여당이 없지만 여야 다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데 우리 당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몇 군데 알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국회 제1당과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자체도 사실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뭔가 의도를 갖고 했다. 뭐냐? 그거 알박기죠.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한덕수 대행 본인의 단독적인 판단일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이렇게 180도 선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전혀 이유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조치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 의원님은 입장을 바꿨다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저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장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 뭐 헌법 농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헌법 71조 명확하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잘 모르고 살다가 네. 사실 두 분의 임기가 네. 4월 18일이라는 거는 뭐 뉴스 보는 국민들이 네, 많이 그렇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탄핵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4월 18일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서 임기 만료일 4월 18일 전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법을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준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장선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탄핵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목 2명을 이미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탄핵 관련된 이제 판결문 중에 위헌 위법하다. 그러지만 이제 탄핵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망역 재판관은 언젠가는 임명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 끝나고 이제 임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있으니 세 분을 이렇게 같이 임명하는 거는 당연히 법적인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른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권 의원님.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것에 대한 조문을 가지고 한덕수 대행에게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왜 그러냐? 그거는 뭐 헌법학자들의 거의 일치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소수 무력서를 들고 와서 이 상황에서 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은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은 선출된 대통령 권한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이 인사권 선출된 대통령에게 속하는 인사권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도 우리 헌법상 굉장히 좋지 않은 관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이 이제 처음이라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요청을 안 받겠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입장도 좀 듣고 싶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먼저. 네. 뭐 국회로서는 행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법을 위반하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 방어 수단으로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아니 국회의 권한을 국회의장이 뭐 여야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우리 인사청문회권을 본인들이 없애버립니까? 문제가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아까 뭐 절차적인 거든 내용상인 거든 거기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국회의장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오히려 본인이 뺏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그럼 임명이 안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네. 현행법은 이제 일종의 요식행위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인사청문회 의결서가 소위 국회에서 그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얘기하자면 지금 4월 18일 임기를 다 하시는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가 사실 인사청문회 때 상당히 문제가 됐었었죠. 왜냐하면 판사 재직 시에 근무 시간 중에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걸로 밝혀지고 이제 사실 과도하게 주식 투자 횟수와 금액이 문제 제기가 돼서 한 1,200여 정도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선 재판관 임명한 바가 있고 그분이 이번에 임기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례를 봐도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그 날짜가 도래하면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네. 후보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의 대표자로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또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등등의 그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네. 개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마음먹기 아닌가요? 키를 민주당이 주고 있죠. 이걸 잘 아시겠지만 네. 일반법도 사실은 과반수라서 현재 국민의힘은 이제 일반법도 사실은 단독으로 처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물며 개헌입니다. 개헌은 200석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전적으로 민주당 몫입니다. 그래서 원식 의장이 밝혔듯이 여야랑 미리 얘기가 다 됐다라고 하신다면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권력구조 분산,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기도 어쨌든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사실 민주당 마음먹기 나름이라서 우원식 의장이 그쪽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권칠승 의원님. 예. 이 여야 지도부하고 얘기를 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사실상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하면서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양당하고 뭐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너무 늦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물리적으로. 되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도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그냥 얼추 봐서 투표일 전 한 40일 전쯤에는 그 헌법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은 거거든요. 네네, 그 보름 안에 그렇죠. 헌법 초안이 아니죠. 헌법 개정안 확정안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국민투표법을 지금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있는 네. 이 국민투표법 자체를 바꿔야 되고 네. 현재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을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이제 개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내년 지방선거 때를 그 D타임으로 보고 차분하게 좀 준비해서 폭넓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권에서 지금의 시기를 중요시하는 건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또 권력을 잡으면 그때 되면 또 개헌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기의식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사정 변경이라고 하시는 네네.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원식 의장이 대선 때 이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날지 확정 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탄핵 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대선이 치러진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된 다음에 두 개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너무 늦어져서 사정 변경이 있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뻔히 60일 내에 선거가 있는 거를 아는 상황에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다른 내용은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에 예를 들어서 몇 개 헌법 그 불합치 받은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권력 구조 형태로 이렇게 확실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렇게 헌법 기관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이번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말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기 나름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참 여러 가지로 국론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슈 관련해서도 탄핵 찬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헌법 해석에 대해서 매번 국민들의 여론이 좀 갈리는 편인 반면 개헌에서만은 압도적인 국민들이 한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상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을 했었고 이미 뭐 국민들에게 수차례 알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뭐 또 네. 조정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민주당은 상당 부분 개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주장을 해왔었고 내용도 상당히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선 후보들이 그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개헌을 곧바로 시작을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우리가 안 되는 걸 본 게요. 사실 그 처음으로 소위 민주 진영으로 저희 이제 대통령직이 넘어갔던 게 사실 DJP 연합이었고 네. 그 DJP 연합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개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국민들한테 완전히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안 됐었습니다. 네.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 파면됐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란 종식은 뭔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그 국회에 이제 양대 두 당 중에 한 축이 국민의힘인데 네.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좀 편중돼 있고 그래서 뭐 영남 자민련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국민 전체의 눈높이에 맞게 그 정치적 스펙트럼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또 지금도 현재도 뭐 1호 당원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단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 어떤 그 내란의 그 최종 종식은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부분이 완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계시군요.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분은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4명이 안가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핸드폰을 또 없애면서 증거인멸에 지금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요. 예, 좋습니다.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 중에 한쪽은 어차피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었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것 중에 국회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새겨봐야 될 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엄으로 풀려고 한 대통령은 명백히 잘못됐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국회에게 남겨진 숙제는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개헌에 이런 부분이 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87년 개헌 전에는 소위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라 거의 통법부로 인식이 되던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여소야대를 생각하기도 힘들 뿐더러 국회가 자체적인 입법 권능을 행사하기보다는 정부가 준 거를 거의 가결시키는 이런 이제 통계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회를 생각하다 보니 국회가 국회의 권능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의회 독재를 할 거라고는 상정하지 않은 데서 만들어진 그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는 국회 이외 4개 헌법기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권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본과 동시에 이래 국회가 통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를 넘어서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까지 제재만 하고 제재 받지 않는 이 권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게 이번 헌법 개헌에서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개헌 때 뭐 다양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있었던 국회 기능에 대한 네. 역할에 대한 방향은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하게 비교를 해도 외국 의회에 비해서 뭐 내각제를 하는 나라와는 뭐 오히려 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이고요.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한국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비교하면 사실은 한국 국회의 권한이라는 한 것은 참 보잘것없는 수준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자제해야 될 부분은 자제하고 그렇지만 또 일할 수 있는 수단은 또 충분히 주는 뭐 그런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시던 중에 그 저희 당에 대해서 뭐 극우화되었다라든지 지역주 편중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득표율과 의석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석 차이는 1대2지만 그 투표율 부분은 55대 45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오늘 그 투표율 그 마지막 숫자까지 준비를 못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바웃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네.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득표율 자체가 1대2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민주당은 제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출당이나 제명 조치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미 평가를 받고 무대 위를 내려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무대에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워낙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대표로 거의 결정이 되어 있고 지지도도 높은 반면에 비호감도 또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 뉴페이스로 선거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 윤석열로 이 선거를 끌고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대통령 이름을 부르고 무대 위에 올려 세우는 건 오히려 민주당 쪽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무대를 떠난 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그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련히 알아서 결정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칠수 의원. 이 개헌 초기에 당원 제명 절차를 했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원죄로 남아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분열의 씨앗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무대로 올린다. 아니죠. 무대로 내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대 아래로. 지금 현재 무대에 그대로 서 있잖아요. 아마 이제 사저로 퇴거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 정치를 뭐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자체가 아마 국민의힘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나가는 것이 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희정 의원님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네,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단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 탄핵 관련돼서 찬성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다 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네. 당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격시사 좋은 하루 되세요.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로 이어